지난달에 2024년도 대기업 집단이 발표됐습니다. BTS, 뉴진스가 속한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엔터업계의 사상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되면서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하는 기관이 바로 공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름 기업 집단 관리 과장님과 함께 대기업 집단이 뭐고 왜 이 과정을 하는지 이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매년 공정위에서 대기업 집단이라는 걸 발표를 하잖아요. 이 대기업 집단, 이게 뭡니까? 이거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대기업 집단은 대기업 집단 시책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예. 공시 대상 기업 집단과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기업 집단의 자산 총액 합계가 5조 원 이상인 경우에 기업 집단의 중요한 사항들을 공시해야 하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되고요. 이 중에서도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죠. 예. GDP의 0.5% 이상, 금년에는 10.4조 원이었습니다. 이 이상이 되는 경우는 계열회사 간의 출자 등이 제한되는 상업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시어머니가 또 생기는 꼴이라고 안 좋아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대기업 네. 집단 지정이 필요한 이유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지정된 대기업 집단들은 기업 집단 현황이라던가 대규모 내부 거래와 같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들을 공시해야 하고요. 또 계열사 간의 상호 출자, 사익 편취 행위가 금지되는 등의 시책이 적용됩니다. 예. 이를 통해서 투명하고 또 책임성 있는 그런 시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또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유까지 알아봤는데요. 앞서서 하이브가 대기업 집단에 지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지정된 대기업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곳, 특이한 사항 이런 게 있습니까? 네. 금년도 대기업 집단은 88개로서 작년 대비 7개가 증가했고요. 소속 회사는 한 3,300여 개입니다. 신규로 지정된 집단을 살펴보면 엔터테인먼트 주력 집단인 하이브, 그리고 카지노 관광업을 영위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그리고 호텔 리조트업 관련된 소노 인터내셔널, 예. 그리고 스포츠 의류업 관련된 영원 등이 있습니다. 아마도 K-팝의 세계와 소비심리 회복에 따라서 문화나 여가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한 결과로 보입니다. 예. 네, 아울러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 기준이 기존에는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이었는데요. 금년부터는 국내 총생산의 0.5%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경제 규모를 유연하게 반영한 점도 주목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업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는 게 흔히 총수라고 불리는 사람들, 법률적으로는 동일인이라고 하던데요. 올해 좀 달라진 게 있다는데 어떤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집단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지 뿐만 아니라 그 집단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매우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예. 동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 집단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인은 기업 집단 지정의 기초가 됩니다. 지난 5월 마련되어서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 기준을 저희가 마련하였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동일인 2, 3세로 경영권 이제 승계 이슈가 많고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들이 이제 대거 등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경제 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명확한 기준을 저희가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동일인이지만 이런 자연인이 있다 하더라도 친족들이 경영에 참여하거나 출자나 자금 거래하는 이런 차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모두 단절된 집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최대 출자자나 최고 직위자, 기업 집단 대표자 이런 분들을 동일인으로 판단한다라는 그런 기준도 마련하였고 그리고 동일인 확인 과정에서 기업 집단이 협의, 재협의 이의 신청 절차도 이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서 절차적 권리도 두텁게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일부 기업 집단이 이게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이죠 쿠팡 이런 게 빠져가지고 일부 봐주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금년도 동일인은 이번에 마련된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이런 판단 기준에 따라서 지정된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8개 기업 집단은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나머지 10개 집단은 법인을 동인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예. 특히
특히 기업 집단 쿠팡과 두나무의 경우는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지만 법인을 지정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는 동일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예외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사익 편취, 총수 일가로의 어떤 부당한 이익이 제공되는 이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쿠팡이나 두나무 같은 경우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든 자연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친족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다거나 임원에 재직하는 등 경영 참여도 없고 자금 대차, 채무 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사익 편취 우려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인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 동일인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판단될 수 있고 예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실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인 기준은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 집단만 배제됐다거나 특정 집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경제계를 중심으로는 이런 지적도 나와요. 동일인 제도 자체가 이게 K 규제다, 갈라파고스 규제다. 그래서 없애야 된다. 이런 내용도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인 제도는 기업 집단의 범위 그리고 대기업 집단 시책의 적용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일반들에게 총수에 대한 인식이 엄연하게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총수 일가가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또 총수 지배력이 강화되도록 여러 가지 내부 거래 등을 통해서 돕는 이런 여전히 친족 중심으로 경영되는 이런 현실들을 고려할 때 동일인 제도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고 또 국적 차별 같은 것들 없이 최근 마련된 이런 판단 기준과 같이 저희가 제도 취지는 살리면서도 합리성을 제고해 나간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친족의 경영 참여와 자금 거래 단절과 같은 사익 편취 우려가 차단된 기업 집단은 법인을 저희가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아마도 앞으로는 투명한 지배 구조로의 이행도 유도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는 필요하지만 시내 변화에 따라서 맞춰 나가겠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름 기업 집단 관리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